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과 중국 간에 일어난 이슈를 중심으로 중국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BTS로 인해 중국과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BTS의 한미 우호관계 정진에 공을 세운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주는 팬플리트상 수상 소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관제 언론인 환구시보는 BTS 수상 소감, 중국 누리꾼의 분노를 일으켜 국가 존엄에 관한 간섭은 참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TS가 모델인 한국 기업은 중국 광고를 삭제하였으며 사드 보복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와 언론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이에 동조하는 외신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문제였다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지 얼마 후 한국전쟁 참전 기념대회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 관련한 역사 왜곡 발언을 하였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하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한국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시진핑의 이러한 발언이 있자 한국연예기획사 소속으로 한국에서 부와 명예를 얻은 중국 출신 아이돌 가수들이 동조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북한 김일성이 저지른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습니다. 만일 미국과 유엔 연합국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 살고 있을 것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엔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중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는 한국으로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을 비하하는 망언은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하고 며칠 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시진핑과 만났을 때 중국과 한국 간의 수천 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츠는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완전히 잘못됐으며 한국을 격분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진핑의 망언에 대해 격분하거나 항의하는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정치 평론가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도함에 대한 비판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중국의 거듭된 침략에도 영토 관점에서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지배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한국은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얽혀 있었지만 고유한 뿌리와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독립국가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만 한국을 중국의 속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래전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한 번은 외무부에서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앉은 원탁 테이블에 중국 젊은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덕담이 오가다가 대화가 길어지자 중국의 젊은 군인이 역사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속국이었다는 말을 하였고 저와 함께 있었던 교수 한 명은 기분이 상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중국은
중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을 합쳐서 총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55개 소수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고유한 영토와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며 왔지만 모두 중국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은 인접 국가를 침공하고 흡수하여 왔습니다. 인접한 국가 중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주권 국가를 이루고 있는 민족은 2개 민족이며 이는 우리 한국 민족과 몽골족입니다. 몽골족도 내몽골은 중국에 흡수되어 몽골 자치구가 되어 있고 외몽고만 몽골인민공화국으로 독립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필리핀의 사례를 보면 1992년 필리핀에서 일어난 반미와 민족주의 열풍으로 미군이 철수하자 중국은 필리핀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던 스카보로 섬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필리핀은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고 강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은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얽혀 있었지만 고유한 뿌리와 역사를 지켜온 독립국가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자기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라고 하면서 속국처럼 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에 우호적으로만 접근하면 될까요? 2015년 9월 3일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성전기념일 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시 한국을 침공한 부대를 사해라는 천안문 망루에 섰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 행사에 자유주의 국가 정상들의 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우방국가 정상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혼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생각은 중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면 중국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참석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약 4개월 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였고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정상과 통화를 하여 대응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중국에게는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시진핑 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약 한 달 후에 이루어졌지만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는 핵이나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의례적인 발언만 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한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엄청난 경제 보복을 감행하였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항의하자 한국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사드는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삼불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속국 취급을 하며 계속 간섭을 하고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이성현 박사가 강연에서 밝힌 우리가 취해야 할 외교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 외교 전략은 중국의 보복에 잘 대응해 온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의 사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첫째, 헌법으로 돌아가라. 이 의미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분명하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호한 전략적 태도를 유지하면 오히려 모든 관련 국가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각오하고 셋째, 맞아도 견뎌낼 맷집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자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전달하고 주권 침해나 내정 간섭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호주의 경우 중국의 압력에 대해 무역으로 인해 주권을 손상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조작에 부과하여 우리를 지원하는 든든한 우방이 필요합니다. BTS 사태 시 미국의 언론 그리고 세계 언론의 지원은 좋은 사례입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올 때 중국이 큰 나라라고 해서 한국 스스로 중국의 속국과 같은 행동을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강자라고 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은 더욱더 나쁜 곳으로 빠져드는 세상의 이치를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